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현재의 안정을 버리는 것? 아니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그 시선이 두려운 건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바로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당신의 서랍 속에는 몇 개의 미완성 계획서가 잠들어 있나요? 당신의 메모장에는 몇 개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못한 채 묻혀 있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마존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일궈낸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일부러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상상하고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성공조차 상상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조스에게는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일과 데이입니다. 데이일은 창업 첫날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실험이며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인 그 긴장감 말이죠. 반대로 데이는 무엇일까요?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는 정체입니다. 그 다음은 무관심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통스러운 쇠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매일 아침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회사가 망하는 모습을, 고객이 떠나는 모습을, 혁신이 멈추는 모습을 일부러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편안함에 젖는 순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컸어. 더 이상 실험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역설을 발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회피하려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언젠가 망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마존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내 목표는 그날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 얼마나 강렬한 통찰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영원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실패와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일 정신입니다. 매일이 첫날입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첫날 말이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데이일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데이로 접어들고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시도는 너무 위험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베이조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안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혁신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건강한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고객을 더 잘 관찰하게 만들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개선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편안한 환상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뒤처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 새로 창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만약 경쟁사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 만약 고객이 우리를 떠난다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바로 실패를 상상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실패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1994년 30세의 베이조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인터넷 서점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한 도구가 바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80세의 나이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실패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과대평가하고 후회의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실패는 일시적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80세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낸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왜 그렇게 안전한 것만 선택했니?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니? 왜 내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했니? 아니면 이렇게 말할까요? 잘했어. 내가 시도했던 것들이 자랑스럽다. 실패도 많았지만 적어도 너는 살아있었어. 적어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았어. 베이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80세의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실패의 가능성이나 사람들의 비웃음 같은 것들은 80세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미루는 일,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삼키는 말, 시도하고 싶지만 실패가 무서워서 포기하는 꿈. 80세의 당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이 평생의 후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지. 베이조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쉽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당신 자신이 절대 잊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시작하려다 포기한 일이 있다면 지금도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이 후회의 무게입니다. 실패는 치유될 수 있지만 후회는 끝없이 증식합니다. 실패는 교훈이 되지만 후회는 독이 됩니다.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시작할 때 성공 확률은 30%였다고 합니다. 70%는 실패할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시도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만약에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30%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실패했더라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인가요? 80세의 당신이 미소 지을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베이조스에게는 또 하나의 유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대담한 베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담한 베팅 중 일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작은 성공보다 한 번의 큰 성공이 회사 전체의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역사를 보면 실패한 프로젝트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이어폰은 완전히 실패했죠. 수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어폰의 실패는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배웠고 그 배움이 에코와 알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렉사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역설을 발견합니다. 작게 실패하려는 사람은 작게 성공하고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크게 성공합니다. 베이조스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실패의 규모가 곧 성공의 규모입니다. 만약 당신이 간혹 대규모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실패는 얼마나 큰가요? 만약 당신이 최근 몇 년간 단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이조스는 의사결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타입 1과 타입 2입니다. 타입 1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문입니다. 한번 통과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입 2 결정은 다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문입니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다시 나올 수 있죠.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입 2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정보의 70%만 있어도 결정하세요. 그리고 틀렸다면 빠르게 수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타입 2 결정을 타입 1인 것처럼 다룹니다.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인데도 마치 인생이 걸린 것처럼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작은 부업을 시도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이것들은 모두 타입 2 결정입니다.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몇 달, 몇 년을 망설입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많은 결정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느라 느려지는 것보다 70%의 정보로 빠르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 중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차이피 결정입니다.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베이조스의 또 다른 통찰은 이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지도 않습니다. 일단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꺼이 방향을 수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정을 미룹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고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정보로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빠르게 배우고 수정합니다. 그리 성공하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률을 2배로 올리고 싶다면 실패율을 3배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많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의 절대적인 횟수입니다. 당신은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실패했나요? 만약 그 숫자가 작다면 당신은 충분히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매일 아침 실패를 상상하는 이유.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베이조스는 실패를 상상함으로써 안주를 경계합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항상 내 일에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실패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먼저 당신이 두려워하는 실패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패 시나리오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것은 차이필인가? 차이피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요. 그 다음 80세의 당신을 불러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조언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전하게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라고 할까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세요.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 더 적은 후회를 남길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패의 규모를 키우세요. 작은 실패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시도하고 크게 실패할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큰 실패만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조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성공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80세가 되어 그때 했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의 경계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실패를 상상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연료 삼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실패가 언젠가 올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매일을 내 일처럼 살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 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멈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0세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해봐. 시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만은 안 돼. 당신의 불안을 위대한 도약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